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두피 지루성 피부염입니다. 두피 지루성 피부염은 사실은 난치성 질환이죠. 어떤 환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두피 지루성 피부염인데 병명은 그런데 이게 안 낫습니다. 연고를 발라도 마찬가지, 거기서 주는 뭐를 바라도 마찬가지, 바를 때뿐이고 안 낫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그러면 못 고치는 병입니까? 아닙니다. 고쳐집니다. 한의학에서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런 두피 지루성 피부염이 치료되는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 증상, 중요한 증상은 아주 다양한데 가려움입니다. 가려워서 긁으면 염증이 생기고 또 이게 심한 경우에는 통증이 나타날 경우가 있고 비듬이 떨어지고 각질이 생겨요. 매일 감는데도 비듬이 생기고 각질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게 심해지면 진물까지 납니다. 이게 진물까지 나면은 얘기가 다릅니다. 한의학에서는 창에 속합니다. 창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썩는다, 헌대가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병이 왜 생기는가?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원인을 찾으려고 해도 원인이 찾아지질 않아요. 근데 한의학적인 이론은 원인은 이렇습니다. 첫째, 풍열입니다. 풍열이라는 게 뭐냐면 바람 풍자하고 열, 화 이런 뜻입니다. 바람이 불면 어때요? 진액이 마르죠. 열이 뜨면 어때요? 열이 심하면 또 진액을 말리죠. 그렇게 되면 두피가 뻘개집니다. 첫째. 진액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진액이 다 말라버리니까 뻘개져요. 뻘개진 다음에 어떠냐면 그게 여드름처럼 솟구쳐요. 그러면 사람이 가려워요. 그러면 긁으면 진액이 다 말랐으니까 어때요? 비듬이 생겨요. 각질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썩는 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물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진물이 나면 또 긁으면 닦지 않고 진물 나고 닦지 않고 진물 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한의학적인 병명은 두창입니다. 두창. 머리에 창이 났다. 근데 어때요? 열은 어때요? 위로 자꾸 뜨잖아요. 바람은 어때요? 밑에보다도 위로 불어요. 그래서 풍열에 의한 머리의 병은 풍열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말이에요. 풍열이 오면 두창, 머리에 창이 나고 얼굴에도 이상이 생기고 가슴이나 등 같은 데도 생기기도 합니다. 또 혈이 허해서 오는 두피 지루성 피부염이 있어요. 혈이 허하다는 건 너무 바짝 마른 사람이에요. 진액이 마른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주기움이라는 거, 심열에 의해서 얼굴이 붉거나 성격이 급하거나 정확해야 되고 완벽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신세지지 말아야 되고 이런 사람 어때요? 피를 말리는 성격이죠. 그런 사람이 또 두피 지루성 피부염이 잘 생겨요. 두풍에 의해서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생활상에서
음주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스트레스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근데요, 스트레스를 아무리 받아도 그냥 이러고 그냥 많은 사람이 있고, 스트레스 많은 거 받으면 그거를 그냥 몇 날이고 며칠이고 몇 년이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피를 말린 사람이죠. 정확해야 되고 완벽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신세지지 말아야 되는 이런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 바로 그게 오래되면 두피 지루성 피부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 자기 나름대로. 운동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해야 돼요. 이게 왜 저녁 식사가 여기 배란간에 나오냐? 저녁 식사를 많이 하면 열이 발생합니다. 열이 발생하면 열이 위로 갑니다. 근데요, 얼굴 쪽으로 주로 가는 것 같으면서 그게 심해지면 머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피 지루성 피부염이 발생하는 거예요. 생활상에 이런 거를 조심을 해야 두피 지루성 피부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결론, 두피 지루성 피부염은 난치지만 그 원인을 찾으면 한의학적으로 반드시 치료됩니다. 그런데 그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또 생긴 모습에 따라서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 모습에 따라서 원인을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한약 쓰거나 뭘 바르거나 이러면 나을 수가 없죠. 전신으로 같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머리에만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신적으로 피부병이 오면서 두피에 오는 게 있고 머리에만 올라오는 게 있어요. 몸의 내부에서 열이 올라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각종 연고나 샴푸 등으로 겉에서 치료하는 것은 임시적인 효과는 있을지만 지언정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는다. 자, 하나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머리까지 이렇게 이런 머리에 났다가 이렇게 머리에 헌대가 났다가 귀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이 사람도 치료됐는데요. 이렇게 두피 지루성 피부염은 한의학에서 근본적으로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법 오승진입니다. 평소 생활 습관은 우리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죠. 특히 지루성 피부염은 수면 부족, 불규칙한 식사 습관, 음주와 흡연 등 생활 패턴과 연관이 깊다고 합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법,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질병인 두피 지루성 피부염을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조성태 박사님의 강의 시간에 이어 이번에는 치료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이 두피에 생긴 지루성 피부염으로 내원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네, 40대 남성입니다. 건장하게 생겼고요.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이었는데 평소에 두피에 약간 비듬이 있던 환자였는데 어느 날부터 점점 심해지더니 귀에까지 그 딱지가 지고 귀까지 퍼져서 진물 나고 딱지 지고 가려서 또 긁으면 또 진물 나고 딱지 지고 이런 것을 반복해서 전문적인 이런저런 치료를 했는데 잘 안 된다고 하면서 내원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 귀까지 퍼졌다면 상당히 심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진으로 환자의 상태를 담아 오셨다고요? 네, 예, 함께 보면서 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보시면 귀까지 이렇게 딱지가 지고 머릿속에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딱지가 많이 지고 진물도 나고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환자가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전문직에 종사한다고 그랬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이 병들이 더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특징적인 게 있어요. 굉장히 그 더위를 많이 타는데
특히 7, 8월에 여름이 지나면서 땀띠처럼 뒷머리 나는 부위가 발제라고 그랬죠. 이 부위가 빨갛게 달아오면서 가려운 것이 시작이었답니다. 그러면서 9월에는 머리 위쪽으로 가려움이 올라가더니 나도 모르게 손이 자꾸 가고 진물이 나면서 딱지가 덕지덕지 생기는 것이 무척 가렵다고 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이 정도면 무척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도 한방 치료가 가능한가요? 네, 심각하니까 한방 치료를 받으셔야겠죠. 당연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보통 이렇게 진물까지 나는 경우는 한의학에서 창이라고 합니다. 창이라는 건 이제 진물 나고 썩고 이렇게 헌대가 생긴다 이런 뜻이죠.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데요. 대개 이제 스테로이드 계통을 쓰거나 이제 항생제 이런 걸 쓰는데 잘 안 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런 경우는 한의학에서 생긴 모습이라든지 증상 이런 것을 잘 찾아보아서 근본 원인을 치료하면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한의학에선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의 체질이 중요하죠. 네. 예, 이분의 생김새는 어땠습니까? 네, 건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등치가 크면서 열이 많은 체질이라서 여름에 상당히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다 전문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열이 위로 뜨면서 발제 부위에 뻘겋게 두드러기처럼 나더니 이게 이제 가려워서 긁으면 진물 나고 이게 위쪽까지 나타났던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열이 많은 체질은 피부병이 잘 생기죠. 피부병이 한번 생기면 열을 가라앉혀야 되는데 대개 피부병 생긴 양상만 없애주려고 그러니까 근본 원인 치료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분은 입, 코, 눈 그리고 치아까지 앞으로 돌출된 이런 형상의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눈, 코, 입 그리고 치아가 나온 게 한의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나요? 네, 치아에 생긴 모습, 또 눈이 튀어나온 거 이런 걸 보고서 병의 원인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입이라든지 코가 오똑하게 나온 거라든지 또 치아가 나온 거, 특히 이 앞니 2개가 나오죠. 눈이 튀어나온 거 이런 걸 보고 화가 있는 사람이구나. 화에 의해서 병이 왔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화가 있는 것은 화병, 분노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만큼 몸에 열이 위로 오르기 쉽다는 뜻입니다. 열은 위로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나기 쉬운 체질이에요. 물론 성질이 좀 급하죠. 그런 사람들이 대개. 이분이 기본적으로 양명형 체질로 열이 많은 체질인데 화성을 띄었으니까 열이 많은 체질에다가 화의 성질, 오르는 성질이 있으니까 머리로 열이 오르면서 이런 병이 났던 것이죠. 네, 평소 열도 많으신 분인데 거기에 열이 오르기 쉬운 체질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머리에 피부병이 생긴 게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다. 네, 다른 증상도 있었을까요? 네, 증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름이 되면서 열이 많은 사람이니까 여름의 더위에 여름이 되면서 발제 부위부터 이렇게 땀띠처럼 뭐가 생겼는데 그것이 이제 자꾸 위까지 퍼져서 백회혈이라 그러죠. 머리 꼭대기에 창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머리에 딱지가 덕지덕지 생겨요. 자꾸 가려워서 긁으니까 그러면서 이게 귀까지 퍼져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머리 전체적으로 이게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약간 붓고 대변을 하루에 2-3번 가고 혈압약, 혈액순환제, 간장약을 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루성 피부염 외에는 크게 증상은 없으시군요. 네.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해주셨나요? 양명형은 기본적으로 섭생을 잘하면 건강한 사람이죠. 이분이 술도 안 드시고 음식도 나름대로 조심을 하시던 분인데 하지만 이런 체질들의 병이 오면 크게 오는 특징이 있는데요. 원래 고장이 잘 안 나는 기계가 한번 고장 나면 크게 나지 않습니까?
두피의 지루성 피부병에 쓰는 약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분은 특히 화성을 띄었기 때문에 열을 내리는 화를 꺼주는 감히 소독음을 처방하였습니다. 네, 치료 결과가 궁금한데요. 어떠셨나요? 네, 한 제 드실 때마다 눈에 보이는 효과가 났고 귀에 이렇게 헌대가 생기고 비듬이 많이 생겼던데 이런 것도 많이 줄어들면서 열감이 근본적으로 줄어들면서 좋아졌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 시간을 통해 한의학의 원리가 다양한 질환의 근본 원인을 치료해 준다는 사실 알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 피부염 역시나 한의학적 원리를 응용한다면 잘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조성태 박사의 백세 건강 한방톡톡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팔팔한 백세 건강을 위해서 조성태 박사님만의 특별한 한방 비법도 공개해드리고 생긴 대로 건강법 가족분들의 건강 고민도 명쾌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포에 사시는 최정규 님이 건강 고민 사연을 주셨는데요. 어떤 고민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BBS를 즐겨보는 50대 애청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언제부턴가 고환이 뻐근하게 아프면서 약간 붓는 느낌이 들어 비뇨기과에 가보니 고환에 물이 찼다고 합니다. 병원에선 일단 지켜보다가 계속 물이 차고 통증이 가시지 않으면 수술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수술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또 민감한 부위라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에 선뜻 결정을 못하겠습니다, 박사님. 고환에 물이 찬 것도 한의학으로 치료가 되나요? 수술하지 않고 치료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든지 다 해보고 싶습니다. 네, 50대 불교방송 애청자신데요. 마음이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수술하지 않고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될까요? 네, 한의학에서 이제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한의학 문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고환이 그러냐, 왼쪽 고환이 그러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왼쪽 고환이 그러면 노화, 성질이 급하거나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왼쪽 고환 쪽으로 병이 잘 생깁니다. 붓거나 물이 차거나 그렇습니다. 아프기도 하고요. 오른쪽 고환이 아픈 사람은 식적입니다. 식적, 담음에 의해서 오는데요. 식적이라는 건 뭐냐? 뭐든지 맛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특히 저녁 식사를 많이 하면 오른쪽 고환에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는 통증이 오죠. 그 다음에 이제 아파지고 심하면 물이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찬다. 이것은 이런 식적이냐 노화냐를 없애주는 이러한 치료를 하는 것이 첫째고요. 두 번째로는 전기가 부족돼서 나타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전기를 돋구는 치료를 해주면 대개 고환에 물이 찬 거나든지 이런 것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대개 어린아이들이 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고환에 물이 차는 경우 대개 보면 선천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전기의 통로인 전기가 부족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육미보증기탄 같은 전기를 돋구는 약을 쓰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사연 주신 최정규님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 감사합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법, 오늘은 두피 지루성 피부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백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법은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